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스무디 톡으로 얼굴 보니까 참 반갑고 좋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강의식으로는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음이 계속 들리니까 각자의 환경이 조금 달라서, 이게 강의로서는 부적합한데 스피치하고 그 사람들 보는 거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무디 톡으로 한 번씩 여러분들도 어,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녁 시간에 하루를 보내고 마감하는 시간에 스무디 톡을 팀별로 진행을 좀 할까 싶은데, 팀 미팅 개념이겠죠?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지 어떨지 고민을 다시 또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 팀장님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온라인이 여러분들 지금 4월 달에만 센터를 못 열고 5월에 다시 오픈될 거라고 저는 또 무조건 봐지진 않습니다. 또 5월도 계속 이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지장이 없는데, 이제 30대 30을 맞추는 입장에서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면 그 라인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어서 배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일이 아니다.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있다. 객관적인 요소는 지금 빨리 배우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능력, 지식입니다. 지식, 회사, 제품, 마케팅 비전.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내 지식을 쌓는 데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그게 뭐냐면 사업 설명입니다. 내가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듣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게 훨씬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라고 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회사 제품 마케팅 비전.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락을 나누어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제 입으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품 마케팅 비전 이 단락으로 나누어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더 서서 자세 잡고 마이크 하나 들고 그렇게 해보시면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배우고 또 말을 하기 위해서 또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좀 더 많은 시간 내가 지식을 쌓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요소가 객관적인 요소를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소가 열정과 끈기, 인내와 배려, 마음 따뜻함, 성공에 대한 태도, 옷차림, 목표 설정,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은 15%, 그 다음에 인성이 85%입니다. 이 애터미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능력이 있든 없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성, 여기에서 그 주관적인 요소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오고 파트너가 오고 하더라도 계속 사람이 또 떠나더라는 거예요. 아까 총장님께서도 얘기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스폰서와 자꾸 싸우는 사람, 파트너와 자꾸 싸우는 사람,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이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면 사람을 잃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한 인성을 채우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겠다. 사실 이건 타고나는 게 많아요. 타고나는 게 많지만 노력해야 되고,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척 했더만 정말 좋아졌다. 그거 정말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척하는 거 정말 못하거든요. 이 사람이 좋은 척, 그 다음에 이게 맞는 척. 아니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전부 다 뭐 아니다라고 이렇게, 뭐 전부 다 맞습니다라고 침묵을 지킬 때, 저는 제 혼자서 손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척이 제일 힘든 사람인데, 애터미는 성공하고 싶어서 왔어요. 내 성격이 그렇고 내 기질이 그렇다고 내가 아닌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 성격이 나는 맞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상대를 볼 때 처음에는 척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 가식처럼 느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그 연기하는 사람들이, 연기자들이 연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가식이거나 연기면 그 연기가 진실성이 없게 보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되어서 그 척이 아니라 연기도 진심이 나와야지 그 마음이 전해진다, 이 말을 듣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미운데, 어쩔 때는 밉잖아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공격할 때는 그 사람이 밉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말 좋은 점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 사람이 진짜 이거 잘하잖아. 이거는 너보다 정말 낫잖아.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내 자신을 세뇌시키는 거죠. 그렇게 했더만 정말 그 부분이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온화해지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아지는 걸 내가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인성을 계속 가지고 발전시키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가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피나는 고통, 그걸 지나서 뭐라고 하죠? 뼈를 깎는 아픔.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걸 참아낸다는 거죠. 정말 그거를 참아내면서 사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안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참아내는 그 순간까지 힘들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지금 한 단계 나아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정말 해보고 그다음에 갈등이라는 걸 겪어본 사람은, 이거는 네트워크는 갈등 구조고 애터미는 갈등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갈등은 무조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갈등이 쉬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성이 좀 미흡한 사람들은 계속 부딪히면서 싸울 거예요. 근데 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으로 참아내 보세요. 왜냐면 왜 참아내야 되냐면 보상과 인정이 너무너무 크고, 그 다음에 그 상대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내가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해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성공하신 분들은요, 네트워크에 만약 일반 땅을 사서 졸부가 되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사업을 그냥 해서 만약에 이렇게 부자가 되신 분들한테는 없는 향기라는 게 있어요. 향기, 네트워크를 해서 성공한 사람한테는요. 진짜 그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고비들을 다 참고 넘기고 하면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지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한 사람과 상담이나 미팅을 해볼 때, 이 사람은 요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면 보상도 있죠. 그렇고 인정도 있죠. 나의 성장, 나의 자존감까지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비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애터미는 세븐업이라 했습니다. 드레스업. 내가 외모를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외모. 정말 운동화 청바지 입고 그 사람을 설득하러 가는 사람과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를 신고 머리를 깔끔하게 짧은 컷머리, 길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머리가 이렇게 되어서 외모가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모에서 머리의 길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모든 영업하고 성공한 사람들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머리 긴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카트더라고요. 성공하시고 나면 머리 기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내가 성공을 안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의 외모를 먼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성공하고 나서 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머리 기르시면 돼요. 그게 먼저 따라가는 게 성공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는 머리 안 자르고도 성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게 더 더디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아직 난 성공을 안 했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머리. 근데 자르다 보니까는 짧은 머리 괜찮다더라고요. 저 원래 이렇게 짧은 머리 아니었어요, 여러분. 파마 머리에 단발머리였어요. 이렇게 촥촥촥촥촥. 그때 인상 좋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클린업입니다. 클린업. 그 다음에 이게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아닌데. 두 번째가 뭐예요? 클린업. 맞아요? 첫인상은 뭐죠? 첫인상. 이 아까 영어로 뭐였어요? 적어보세요. 난 왜 클린업이 두 번 돼 있지? 첫인상은 뭐죠? 드레스업. 그 다음 뭐예요? 다 잘 들으셨죠? 클린업 맞아요? 아닌데 그 다음에 클린업인데. 아 맞아요? 아 클린업. 2번이 맞네. 두 개네. 2번이 클린업. 첫인상.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환경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도덕성, 윤리성, 투명성, 정직성, 성실성. 예 맞습니다. 클린업. 예 우리 애터미 사업은 자 보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계속 큰 조직을 키워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게 더 큰 조직을 키워나가기 쉽더라. 그래서 원칙을 훨씬 더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정선상략이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게 이 사업이 훨씬 더 쉽고 좋더라는 거예요. 투명성, 정직성,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 예, 첫인상. 그 다음에 첫인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쇼업. 매일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나니까 정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파트너는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쇼업에서 제가 항상 밥, 차라고 그랬죠. 밥을 같이 먹고 차를 같이 자고 세미나를 같이 다니면 우리 사업은 된다. 여기에서 매일 사람을 만나라. 그 다음에 자주 만나다 보면 그 사람과 친해진다. 자, 요즘에 개척이나 이런 거를 갈 때 어떻게 보면 개척에 한 방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지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장사를 하고 있거나 뭔가를 할 때 그 사람이 자기의 속내를 먼저 확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 애터미 한다 하는 사람으로 다가가는 사람보다 그냥 내가 거기가 필요하니까 간 거예요. 내가 필요해서 커피를 마시러 갔고 내가 필요해서 옷을 사러 갔고 내가 필요해서 커트를 하러 간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내 급한 마음을 너무 들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용을 하러 간 머리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한 서너 번 가고 나서 애터미를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훨씬 더 열더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원가입도 하고 물건도 파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뜸들이다가 남한테 가니까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잘하시면 됩니다. 제 말을 이해되시죠? 예, 저는 제 스타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회원가입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확실하게 그냥 한 번에 확 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하는 게 어려워서 나는 이 사업이 못하겠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관계가 먼저 쌓기가 되어 있는 다음에 회원가입이나 물건 얘기를 하니까 훨씬 더 많은 물건, 그 다음 회원가입을 아주 유쾌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샷업. 말을 많이 하지 마라. 1, 2, 3법칙 딱 맞죠? 1은 듣고 1은 말하고 2번은 듣고 3번은 맞장구.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눈을 맞추고 그 상대에 대해서 말을 더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저 사람과 대화를 했을 때 저 우리 스폰서는 말 참 잘한다. 우리 파트너는 참 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을 1로 하고 두 번 2를 듣고 맞장구. 그냥 가만히 듣는다고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맞장구를 잘 치는 게 진짜 우리 사업이 훨씬 더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맞장구 진짜 저 잘 치는 것 같아요. 맞장구. 그 텐션이 강하다고 얘기하더라고 우리 딸들. 우리 딸 한마디 하면 맞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죠. 고2면 엄마하고 얘기 안 하잖아요. 부모하고 얘기 안 하고 지금 사춘기 중학교 때부터 많잖아요. 중고등학교. 근데 저랑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요. 지가 내 방에 들어와서 얘기해요. 왜? 한마디 하면 내 맞장구 잘 쳐줘. 우리
채원이 최고다. 우리 채원이 최고다. 이래 해주니까 엄마랑 얘기하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폰서 파트너와 맞장구를 정말 더, 이 사람, 그렇다, 그렇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맞장구라고 생각해요. 말하고 듣고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말에. 그래서, 박수 많이 치고, 말로 하는 말보다 이 언어, 표정, 그 다음에 손짓, 이게 훨씬 더 많은 부분의 대화에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입만 나불나불 하지 않잖아요. 좀. 그래서 저보고 말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말 되게 못해요. 그 다음에 페이업. 예, 페이업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파트너 스폰서가 페이업 빌려달라고 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돈을 스폰서가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맞죠? 아 고마워요. 이거 잘한다고 말하는 거 난 좋아해요.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말해. 그 다음에 스폰서가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가 돈을 빌려달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파트너가 돈을 보면 어렵죠. 어려운 거 알잖아요. 정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돈 100만 원, 200만 원 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형편이 확 나아지지 않아요. 마음은 빌려주면 그 사람이 나아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매달 뭐 몇 년 이렇게 그 지원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나 그런 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순간 관계가 멀어져요. 반드시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보다 빌려주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거래는 정말 하지 마세요. 차라리 어려우면 그냥 주세요. 안 받을 마음으로 주세요. 주면 괜찮아요. 그러면 안 받을 마음이면 힘들잖아요. 우리 총장님이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엄청 괜찮은 파트너가 있다. 너무 멋지다. 내가 막 그러니까 잘 살펴봐라. 두 가지를 잘 살펴봐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스폰서를 무시하지 않는지.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못 살고 힘들고 어렵다면 살펴서 그 사람을 네가 도와라. 그냥 줘라. 주어야 될 사람 같으면 그냥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파트너든 스폰서든 정말 살펴서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힘든 사람은 주는 거예요. 그냥 주고 그 다음에 그 돈 빌려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 거래 절대 하지 마시고 사람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간도 빚지지 마라 그랬죠. 우리 시간 늦지 마라 그랬잖아요. 시간 빚지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나의 에너지 빚지지 말했죠. 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스폰서한테 계속 묻는다 했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파트너한테 자꾸 넘긴다 했죠. 그거 하지 마시고 돈도 빚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체얼업. 기운과 용기를 내고 스스로 평안해져야 된다. 책 스폰서 차 미팅.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가족에서도 가족 간에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이입니까? 신랑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너무 엄마가 자식한테 헌신적이에요. 나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 뭐 아니면 우리 아이만 감기 안 걸리고 나는 감기 걸리고 나는 뭐 해도 괜찮아. 뭐 아니면 나는 우리 아이만 행복하면 나는 불행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게 언제냐면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엄마가 필요 없어지거든요.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내가 행복할 때 우리 애들한테 잘해줘야지 우리 그 행복이 아이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지. 나는 불행하면서 애를 윽박지르고 막 이런다고 해서 만약 애를 내가 행복하려면 애를 유치원을 보내야 돼. 그런데 나는 애를 데리고 있어. 그게 나는 우리 애를 안전을 지키는 거야. 이랬는데 날마다 데리고 있으면서 윽박질러 막 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없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애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니까 더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지만
우리 애들한테도 훨씬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신랑한테도 잘할 수 있고 부모한테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모한테 막 잘하면서 나는 막 내 자신을 학대하는 거잖아. 엄마를 학대하고 만약에 뭐 부모를 학대한다 뭐 그렇게 이제 잘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더 학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부모한테도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자신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정말 건강하고 잘 먹고 튼튼해야지만이 우리 애들 감기 걸렸을 때 간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랑한테 짜증도 안 내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운과 용기를 내고 스스로 평안해져야 돼요.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답을 아셔야 돼요. 답을 알고 여기에 여러분들도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하는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내가 내 스스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법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뭐냐면 멍하니 텃밭 가서 풀 매는 거예요. 어떤 누구는 뭐 음악 듣는 거다, 뭐 어떤 누구는 뭐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가서 몸빼바지 입고 가가지고 의자 있죠. 그 빨간 의자 있잖아요. 그거 한 개 득 퍼져 앉아서요. 호미로 이 풀 막 메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 뭐 싫었고 아이고 이 뭐 내가 욕하던 어떤 사람이 있어도 에이구 뭐 싫었고 이러면서 막 풀을 매다 보면 내 스트레스가 확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무엇을 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자기가 여기 애터미에서 이렇게 찾아낸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게 나 자신을 위해서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찾아내세요. 커피숍에서 책을 읽는 사람이 참 편안해지고 자기는 좋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찬송 따라 부르는 거, 그다음에 댕댕이들 산책시키는 거, 맞죠? 폭식은 자제를 하세요. 폭식은 건강을 해치니까 스트레스 해소법도 가능하면 좋은 걸 찾는 게 좋더라고요. 댕댕이랑 산책하세요. 산책. 찬송 그 참 좋네요. 그다음에 농원에 가면 마음이 좋아요. 김혜원 사장님 농원 가면 마음 편해져요? 그러면 저랑 같이 좀 갑시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농원 가가지고 막 보고 막 이러는 거 엄청 좋아해요. 농원이나 저는 시골에 가면 감자 캐는 거 있죠. 감자 캐면 뭐 일당 얼마 주고 막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가서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그 일당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확 사먹고 이러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일당 안 줘도 감자만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시골에 계시는 밀양분들 저 좀 써주세요. 일당으로. 감자만 써도 감자 한 봉지만 줘도 저는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셔야 돼요. 산으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 맞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식의 스트레스법을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마라. 붙어 있으면 존띠를 하면서 붙어 있으면 된다. 하다가 중단하면 숲으로 돌아간다. 스폰서 끈앞을 잡고 늘어져라. 스폰서 바지가랑이 잡고 끝까지 늘어지세요. 그리고 이까지 했는데 시스템이 안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포기를 한다면 그거는 다시 모든 게 0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정말 맞아요. 어떻게 보면 보험이죠. 내가 이때까지 한 일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꿈을 꾼 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 외에 만약에 딱 그만두면 우리 환급 안 해주는 보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험하고 똑같아요. 그게 없어져요. 그냥 그걸로서 해지하면 끝이에요. 근데 끝까지 이걸 잡고 3년, 5년 그만큼 딱 잡고 나서 이것을 그 바지가랑이를 잡고 딱 늘어지면은 그게 얼마나 이제 신랑이 실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때 지금 맞잖아요. 코로나 사태에 어렵잖아요. 우리가 사람 못 만나고 하는데도 꾸준하게 수익은 연금성 소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만난 과일 언니가 내가 요즘 뭐 하냐 집에 있다. 그러니까 수입은 계속 들어오냐? 내가 들어온다니까.
안 믿는 듯한 눈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수입은 그대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이 보험입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랑이 실직을 했을 때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없어야 되지만 우리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어디 그럴 수도 있는 사태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것보다 진짜 안전한 보험이 우리가 하는 일인 애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오늘 7가지 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말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다음에 마음속에 딱 넣으면서 주관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파트너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는 위에도 성공하고 밑에도 성공해서 재심합력으로 우리가 모두 다 밑에 파트너들은 제 다리 가랭이 꼭 잡으세요. 꼭 좀 잡으세요. 제발. 저 다리 굵어요. 꼭 좀 잡고 그다음에 저도 제 위에 스폰서 바지가랭이 옷가랭이 손 꼭 잡고 저 끊어지지 않고 꽉 잡고 있을게요.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모두 끊어지지 않게 모두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옆에 사람 지금 처져 있으면 더 일으켜 세워가지고 같이 한꺼번에 지금 시작한 이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만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